여러분, 보통 보험 준비하실 때 진단비 위주로 많이 보시죠? 물론 암이나 뇌질환 진단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단비는 대개 최초 1회 지급으로 보장이 종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각 부위별 판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분이 활용법을 몰라 지나치기 쉬운 이 담보의 핵심, 제가 정리한 333 법칙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후유장애의 정의부터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등록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질병 후유장애란 질병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고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다 마쳤는데도 이전처럼 100% 회복되지 않고 신체 기능에 일정 수준의 상실이 남았을 때, 이때 지급되는 것이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처럼 병명만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내 몸을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고 보상하는 아주 실무적인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머리에 익히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333 법칙을 보시면 저게 다 내 권리구나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칙부터 가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숫자가 가득하죠? 이게 다 후유장애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 333 법칙. 첫 번째 3은 3%부터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애라고 하면 큰 사고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치아, 임플란트 5개를 하셨나요? 질병으로 인해 치아를 5개 이상 잃게 되어서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후유장애는 5%가 나옵니다. 만약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담보를 1억 가입을 하셨다면 5%인 500만 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허리입니다. 흔한 디스크 수술만 해도 약간의 증상이 남으면 10%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을 가입하셨다면 1000만 원이겠죠. 다음은 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0.2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도 5%에서 35%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노화나 질병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돈 청구해서 받으셨나요? 내가 가입을 해두었는데 모르시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금입니다. 두 번째 3은 3대 질병과의 연계입니다. 암 진단비 받고 끝났다고요? 아니죠. 위나 대장 절제, 암 수술로 장기를 전부 절제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50% 장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뇌 쪽도 보시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후에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 신경계 장애 평가를 통해 상태에 따른 후유장애 보험금이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높은 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절대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셔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치매도 보장이 됩니다. 그림 상단에 보시면 CDR 척도 2점 시 40%라고 되어 있죠. 사실 현장에서 보면 CDR 2점을 판정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고착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일상생활이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이 40%라는 지급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설령 CDR 2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단비는 치료비로 쓰시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할 버팀목이 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3은 신체 부위별 독립 지급입니다. 여러분, 보험약관의 장애 분류표를 보면 우리 몸을 눈, 귀, 팔, 다리, 척추 등 총 13개 부위로 명확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각 부위별로 발생하는 장애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안 좋아서 눈에 대한 장애 보험금을 받으셨어도 나중에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무릎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다시 검토가 됩니다. 한번 지급받았다고 해서 다른 부위의 보장까지 사라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자산인 셈입니다. 물론 동일한 부위의 상태가 더 나빠졌을 때도 약관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 검토도 가능합니다. 이 담보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자, 오늘 질병 후유장애 333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리하자면 질병 후유장애는 단순히 아프면 받는 돈을 넘어서 내 몸 구석구석을 평생 동안 부위별로 지켜주는 아주 실질적인 보장자산입니다. 3%라는 낮은 문턱부터 시작해서 3대 질병의 후유증을 보듬어주고 또 부위별로 반복 지급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담보도 내가 가진 보험증권에 없거나 혹은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할 줄 모르면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13개 신체 부위별 보상 기준은 일반인들이 혼자서 판단하기엔 실무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보험증권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질병 후유장애 3%라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만약 없다면 혹은 내 상태가 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할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카카오 채널 보험 멘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보상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멘토 이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